네, 2024년 11월 19일 이정훈입니다. 한러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패고 있습니다. 이건 새로운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다.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브라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민군 파병을 받고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맹비난했습니다. 이 G20 정상회담에는 러시아도 초청을 받았는데 러시아의 푸틴은 오지 않고 외무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그 연설이 끝난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를 비난하는 연설을 했고 이어서 일본 총리, 캐나다 총리도 러시아를 비난했습니다.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신의 자국의 핵 교리를 개정하는 걸 승인했습니다. 지금 핵을 가진 나라들은 자국을 핵으로 위협하는 나라에 대해서만 핵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핵 국가에 대해서는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네가 핵을 보유하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래야 비핵 국가들이 좀 지지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푸틴은 러시아를 위협하는 나라는 핵국이든 비핵국이든 모두 러시아 핵으로 응전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핵 교리를 개정하는 걸 승인했습니다. 왜 이걸 승인했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에이타크므스 미사일을 받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미국이 허가해줬죠. 그러한 에이타크므스로 러시아 본토를 때려도 좋다라고 하니까 우크라이나를 때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에이타크므스로 러시아 본토를 때리면 러시아는 전술 핵 등으로 우크라이나를 때리기 위해서 이런 개정 승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공급하면 대한민국도 핵으로 때리겠다라는 위협을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상당한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북한은 서둘러 인민군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트럼프가 이제 앞으로 국제 정치를 어떻게 변동시킬지 예측하기 어렵죠. 근데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파병을 할 거냐 말 거를 결정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파병을 먼저 결정한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결정됐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북한은 러시아와 같이 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러시아는 단거리 미사일로 이스칸데르가 있는데 그게 지금 바닥나서 북한이 이스칸데르를 공급하고 있죠.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에이타크므스가 이스칸데르에 대항하는 단거리 미사일인데 미국이 제공했죠. 그리고 러시아 본토를 때리겠습니다. 에이타크므스의 양이 모자라면 그 다음에 도용할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은 서방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의 현무2밖에 없습니다. 현무2는 원형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입니다. 러시아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빵 쏘아 올린 다음에 떨어질 때 그 물수제 빗듯이 탕 튕겨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해서 사거리를 늘리고 상대국에서 이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요격하려고 하면 피해가는 그런 기능이 있죠. 도약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현무2가 그렇거든요. G7 국가 또는 더 확대해서 G10 국가 정도로 확대해도 미국을 제외하고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걸로 압니다. 일본 없고요. 영국 없고 프랑스 없고 독일도 없을 겁니다. 캐나다 없을 거고 이탈리아도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고 그럼 서방 국가 다 없고 그 다음 국가가 스페인 없어요. 오히려 이란이나 이스라엘은 있겠다. 그 다음에 인도 정도가 있을 건데 그런 나라는 G10에 못 들어져. 대한민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미국의 에이타크므스가 모자라면 대한민국은 현무2를 제공해서 같은 원형의 이스칸데르죠. 북한판 이스칸데르하고 대한민국판 이스칸데르가 대결하는 그런 양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겠죠. 많은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인민군을 파병해서 북한이 그리고 인민군을 6개월 단위로 돌리면은 우리도 과거에 짤툰 부대에 파병하게 되면 거기 이제 그때는 특전사 여단들이 주로 갔는데 그 부대를 6개월 단위로 교체해서 모든 특전사 우리 7개 여단인가 다 전투지 경험을 하게 하고 또 돌리고 이렇게 하면 인민군도 이렇게 돌릴 겁니다. 돌리면서 폭풍군단 친구들이 다 전쟁을 경험하게 해서 전력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칸데르로 우크라이나를 쏘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파병은 저는 어렵다고 봐요. 파병은 어려운데 우리 현무2를 제공해서 미국의 부족한 에이타크미스와 함께 러시아를 때린다. 러시아는 그게 두렵기 때문에 비핵국이 러시아를 위협하면 러시아는 핵무기로 때릴 수 있다. 이런 교리를 개정한 걸로 보여요.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면서 동시에 한국도 미리 대목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에이타킴스에 대비되는 우리의 미사일은 KT-SS입니다. 한국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인데 이 KT-SSM의 M은요, 우리 천무라고 하는 거 있죠. 천무. 12발의 이제 로켓을 쏘는 건데 그 천무 기반 체제에다가 천무는 보통 한 60km 날아가는데 한 160km 날아가게 대형 미사일을 붙인 게 KT-SSM-1입니다.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도 에이타킴스 초기형은 요 정도였어요. 근데 에이타킴스 후기형으로 오게 되면 대형 미사일 2발을 쏘게 하면서 300km 내지 500km 날아가는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이 되죠. 우리 KT-SM-2도 이제 300에서 500 날아갈 건데 그건 현재 막 개발을 완료해 가고 있습니다. 한화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을 참고해서 이제 KT-SSM을 만드는데 그러면 현무2하고 현무2도 사거리가 비슷합니다. 그럼 현무2는 누가 사용하고 KT-SSM은 누가 사용하느냐? KT-SSM은 우리 육군에 군단이 있죠. 전방에 서쪽부터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있잖아요. 그러한 군단에서 군단용 미사일로 갖고 있는 게 KT-SSM이 될 거고 현무는 현무2부터 현무3, 현무4, 현무5는 전략사령부가 운영할 겁니다. 더 한층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KT-SSM-1은 있으니까 그걸 줄 수도 있고 새로 개발하는 KT-SSM-2를 보낼 수도 있고 이미 한참 전에 개발한 현무2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미국도 에이타킴스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서 그 사실을 한국에 먼저 통보한 겁니다. 이건 장차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이런 무기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를 깔고 하는 거고 윤 대통령이 G20 회담에서 대놓고 러시아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또 북한을 비판하는 거는 이 북한과 러시아가 도발한 것은 우리에 대한 안보의 위협이죠. 거기에 대응하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SSM-1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저는 100% 찬성합니다. 그건 사거리 150 정도죠. 300km에서 500km 되는 한국의 현무2 제공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앞으로 개발돼 나올 KT-SSM-2 사거리 300에서 500짜리 그것도 저는 지원하는 걸 찬성합니다. 왜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긴 상태에서 저 전쟁을 휴전하게 되면 북한이 길고만장해서 대한민국은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러시아가 상당히 힘든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게 되면 북한도 힘들어지고 우리가 기회를 잡습니다. 러시아는 분명히 우리가 그런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을 때리겠다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푸틴이 핵교리 개정을 승인했지만 핵 쏘라 그러죠. 뭐 쏴보라 그러죠. 러시아가 핵을 쏘는 순간에 러시아도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미국과 북한이 서로 위협을 만들 때 보게 되면요. 전쟁 일본 주제까지 막 올려요. 전쟁 많이 하다가 싹 가라앉히고 합니다. 과거에 소련하고 미국도요. 쿠바 핵 위기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전쟁 직전까지 막 갔다가 또 그쯤 가야만 서로 의견이 합치되는 지점이 나와. 그래서 서로 뺐다가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핵전쟁 하겠다고 하는 위협은 소련이나 러시아에서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자주 나왔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이 현무2나
KTSSM을 제공하면 러시아 핵으로부터 핵 경고를 받을까 미리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된다면 우리는 지금 핵 능력을 갖기 위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한국도 농축과 재처리 시설을 지어야 된다. 농축은 우리 스스로 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핵연료를 만드는 기술로 더 농축을 해서 공격 원잠용 핵연료,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핵추진 항모를 만들자. 한국형 항모, 그걸 핵추진을 하는데 들어가는 핵연료도 만들고, 또 우리가 2만 톤이나 넘는 막대한 사용후 핵연료가 있으니까 그걸 재처리해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재처리 공장을 짓자는 쪽으로 미국과 합의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러시아가 어떤 위협을 가더라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하고, 그리고 미국한테부터는 농축과 재처리 해도 좋다는 그걸 인정받아서 짓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불안하다면 미국과 상대로 한미 상의보호 장애조약 개정하자고 해서 어떻게 개정하느냐. 미국은 핵무기 자체는 한국에 갖다 놓지 않겠다는 거거든. 우리랑 핵공유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안 해준다면 한국이 어떠한 주변 국가로부터 핵 위협을 받으면 미국은 반드시 미국 핵으로 지켜준다. 이런 조항이 한미 방위조약 어디에 들어가도록 개정을 해놓고 우리 시기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이 극대화하려면 러시아와의 긴장관계 극대화돼야 돼요. 그리고 러시아를 와해시키는 쪽으로, 북한을 와해시키는 쪽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걸 예측을 하고 지금 과감하게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고 북한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펼치는 외교 적극 지지하면서 또 좌파들이 설쳐될 겁니다. 북한에게 대해서는 북한의 핵 가질 땐 찍소리도 안 한 자들이 윤 대통령이 저기 강한 톤으로 나가면 핵전쟁을 불러들인다 하면서 발광들을 할 겁니다. 그런 발광들이 있을 때 저와 같이 짓밟아 버리면서 한국이 좀 더 나은 세상 그리고 통일할 수 있는 기회로 잡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